김수정입니다. 25년도 2월 부동산 소식 일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2월, 1월, 2월 국제정세는 그 1월 20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4년도 11월 5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그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면이고 뭐 정치적인 면이고 또 미국은 그 기축통화국가이면서 세계 그 경찰 국가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바이든 정부가 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대부분의 그 평가도 그렇고 다만 근데 왜 이제 그 선거에서 졌냐? 그래 너무 고령이었고 중간에 이제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서 해리스 부통령이 여자분이 됐고 그 여자분은 또 유색인종이었잖아요. 그런 면이 있었고 하여튼 트럼프로 그 저기가 됐는데 정권 교체가 됐는데 우리 언론이라든지 미국의 언론들은 대부분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여론조사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SNS가 발달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이런 게 맞아 들어가는 게 거의 아니다. 샤이가 많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귀찮기도 하고 결국에는 진보냐 보수냐 미국도 대통령제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인데 진보냐 보수냐를 따질 때는 30%가 진보 보수가 있다 그러면 한 40% 정도는 중간계 사람들이 있는데 중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투표가 결정을 하는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런데 어쨌건 이게 이제 안 맞는다 지금은 이제 조작은이라고는 확실히 단언하지 못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반대 11개 언론사 중에 폭스 뉴스만 빼고는 뭐 MBC, CNBC 뭐 또 다 이런 ABC 이런 방송국들이 진보 채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이제 그 미국 민주당에 이렇게 좀 좋은 방송을 많이 했다. 트럼프 측에서 보면 이제 다 조작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랬다. 이제 안 맞는다. 여론조사고 뭐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많죠.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조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다 투표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민주당이 정권 압도적으로 졌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고 민주당은 대부분 뭐 경제사회 뭐 세계 질서나 이런 면에서는 평균 이상을 했다고 보는데 물가를 못 잡았죠. 결국에는 그 전에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민주당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랬고 결국에는 물가를 맨 나중에 잡긴 잡았는데 양극화가 심해졌죠. 미국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돼서 불만이 많았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노련하게 대응한 면도 많고 어찌됐건 트럼프로 정권 이양이 됐고 24년도 11월 5일 날 투표해서 압도적인 결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의미가 우리나라 자꾸 여론조사 하게 되면은 발표를 하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권력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는 뭐 덜한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뭐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또 뭐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 근데 언론들은 자꾸 여론조사 해죠. 자기네들 권력이 가장 커질 때가 선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작해죠. 뒤에 돈 있는 애들이 조작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찌됐건 정권 교체가 돼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세계 전 세계의 나라들이 노 아메리카 할 정도로 뭐 마가라 그래갖고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든지 지나치면 정도가 지나치면 훅 가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부 다 싫어한다. 중국을 죽이려다가 중국은 더 살려줬고 트럼프 일기서부터 했으니까 알다시피 뭐 유럽도 정말 싫어. 유럽을 개무시해죠.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캐나다나 밑에 멕시코 바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개무시해죠. 막 싸우죠 지금. 그러면 그래도 나라인데 뭐 캐나다를 뭐 51번째 주로 편입시킨다고 막 이러고 개망난이죠. 이게 정치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 하여튼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 그 CIA가 남미에서 장난질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남미 사람들 스페인어 쓰는 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지만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어 권역에서 정말 싫어해죠 미국을. 어찌됐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막 때리죠. 한 나라를 개무시해죠. 반응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건데 자꾸 언론들이 부각을 시켜요. 그럼 이제 공포감이 들죠. 그럼 정부는 뭐하냐 이렇게 되고 반응 안 하면 돼. 중국 반응 안 하잖아요. 아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길이다. 떠드는 애들한테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누르려고 그럴까? 중국이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빈약하다 그러면 누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이익을 걷어가면 되는데.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도 이맘때쯤에는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좋은 거는 나쁜 거고 나쁜 거는 좋은 거고 영원한 거는 없다. 세상은 항상 돌게 돼 있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서서히 지금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작년에 24년도에 제가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랑 대한민국이랑 큰 배를 몰고 가는데 항로를 이탈한 거는 물론이고 산으로까지 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배에 탄 직원들이 배는 산으로 못 갑니다. 막 이랬을 때 윤석열 정부는 까라면 괴물을 키운 거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괴물을 키운 겁니다. 요런 게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뒤엎고 앞서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이 지금 굉장히 2008년도 금융위기서부터 중국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걸 오버해갖고 일을 벌리고 있다. 세계 질서를 이렇게 휘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 리셋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작년 10월서부터 중국 쪽으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부터 관세니 뭐니 이런 거 때리고 관세를 통해서 환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미국의 그동안에 달러 강세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달러 강세였었는데, 다시 이제 빠져나가고 있죠. 각자 중국 돈은 중국으로, 우리나라 돈은 한국은 한국 돈으로. 근데 이제 한국 좀 걱정스러운 거는 작년에 미국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한국 주식 뭐 아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자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 걔도 트럼프도 지금 코인 엊그저께 내부자 거래 터졌잖아요. 코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가 코인 만들어갖고 마누라 코인도 만들고 짓 코인도 만들고 민코인 만들어가지고 아들 코인 협회에다가 아들 심어놓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얘는 해고 있다. 그것도 그냥 당당하게 나야가라 폭포를 낭떠러지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그런 느낌. 이제 얼굴을 보면 일기 때하고 다르죠. 얼굴을 보면 이제 건강상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바이든한테 늙었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든 형 건강에 안 좋아 치매가 있는 것 같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쯤에 아마 트럼프가 얼굴을 보면 굉장히 검버스도 까맣게 됐죠. 유색인종이 돼버려서 백인인데 할아버지가 독일계 트럼프가는 독일계인데 유색이 얼굴 보면 유색인종이 돼버렸어요. 그무스름하게 이렇게 유색인종 저처럼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데 무시하고 그거 미국 국민이 이제 감당해야 될 문제죠.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죠. 대가가 없는 건 없어, 세상 일이라는 거는.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남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각오해야 되죠. 그만한 대가를 각오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국제정세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되돌아서고 부통령이라는 놈이 나이도 40대밖에 안 되는 놈이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대통령들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들은 예의를 지키라 그래. 젤렌스키한테 양복을 안 입었느니 무례하다는 둥. 그러면서 유럽 정상들이 있는 데 가고 부통령이라는 놈 벽이 안 맞잖아요. 근데도 개소리 하고 다니고.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못은 있는데 군비 증강도 안 하고 그동안에 미국에 불러가. 근데 이제 미국이 못하겠잖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이제 전쟁 못하게 했고 일본도 전쟁 못하게끔 해놓고 군비 못하게 해놓고 지들이 옛날에 해놓은 건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니들은 왜 안 했냐 이러고 뭐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의 현 국제 정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은 돈들은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돈이 이제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나 인도라든지 인도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도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작년서부터 중국 쪽을 제가 비중을 늘리라고 했는데 작년에 중국 쪽으로 간 사람들은 돈 벌었고 미국 지금 쫓아간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개폭망했죠. 테슬라 거의 50% 가까이 폭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창업주죠. 창업주는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지가 사가지고 투자한 투자자인데 사가지고 원래 그 창업했던 두 사람 쫓아내고 지가 이제 테슬라를 키웠는데 대단하죠. 트럼프하고 손잡으면서 칼춤을 추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훅 간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한 말이 있죠. 정치에는 발도 담그지 말라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 건데, 정주영 회장도 정치에 발 담갔다가 훅 갈 뻔했죠. 현대 정주영 그 창업주도.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칼춤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 칼춤을 추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재밌죠. 알아서 충성하니까. 그 대신 이제 전 세계의 미움을 받다 보니까 기업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을 막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테슬라를 혐오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서 테슬라 주가도 50%가 빠지고 매출도 지금 거의 중국의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중국 BYD나 이런데 추월당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도 한 50%, 유럽에서도 한 50% 이제 매출 감소가 있고 싫어하는 거죠. 미국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미제가 좋은데 차도 미제가 좋잖아요.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유럽산보다 미국산이 좋은데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안 맞는 거지. 우리 환경하고 유럽산이 맞는 거죠. 근데 미국산이 좋죠, 차는. 국내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게요. 건설사의 이제 파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얼마나 작년도에 재작년에 금리 갑자기 오르면서 춘천의 레고랜드 롯데 건설 롯데건설 굉장히 지금 안 좋죠. 롯데건설뿐만이 아니고 신세계건설 또 웬만한 올해 1월 달서부터 건설사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100개 가까이가 파산을 했다. 신동아 건설 법정 관리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건설사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견디다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사업도 없고, 갖고 있던 자산들 그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2월 달에, 2월 20날인가요?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3.0인데, 25포인트 인하해가지고, 2.75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4.5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준금리의 그 부분은 이제 금리 쪽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25년도 이제 그 철도, 도로, 이제 개통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25년도에는 이제 우리 그 검단 신도시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인천 1호선 지하철, 전철이죠. 전철 지하철이 아니고, 전철 연장선 해가지고 우리 검단 신도시를 하는데 101역, 이렇게 이제 103역까지 이렇게 이제 6월달, 올해 6월달, 25년도 6월달에 이게 개통 예정에 있고, 뭐, 지금 특별히 뭐, 이렇게 연기가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예정으로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해져. 전철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집값의 상승에 가장 그 임팩이 강한 그런 단초가 되죠. 그 이후에, 전철 개통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흐름이라든지 상권이 확 바뀌죠. 전철역 주변으로. 그런 부분을 예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죠. 그래서 항상 전철이 발표될 때 30% 오르고 사업에 착공을 하면 20% 오르고 준공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50%가 오르는데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오버하우스로 그 정도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든지 상권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 또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좋아지면서 이런 거 이런 부동산 불경기 때 그런 좀 상당히 좋은 임팩트가 되고 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포항에서부터 저기 동해까지 묵항 밑에 동해죠. 삼척 동해까지 동해안 이제 철도는 개통을 했죠. 근데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25년 1월 1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이 동해안에 부산서부터 이제 제가 작년인가 여기 경주에 리조트에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 오면서 요 국도를 타고 왔었는데 그 노선이 개통을 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이제 KTX 춘천 양구로 해갖고 속초까지 그게 발표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국토의 도로나 이런 거 또 제가 살고 있는 아산하고 이제 평택 요 밑에 제가 있는 사무실은 이제 화동이니까 요 밑에 가면 이제 평택이 있어요. 평택 도로 이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우리 인천에서 와가지고 시흥으로 안산으로 해서 우리 이제 여기 제2서해안 고속도로죠. 요게 이제 가면은 저기 평택 안중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저기 안성으로 해갖고 제천으로 그게 제천 동양으로 해갖고 그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요. 그게 이제 영월까지 그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천에서 이제 충주 봉양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연내 올해 개통을 한다. 그래서 제천까지 개통을 제천 밑에가 봉양이니까 거기서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가면 영월, 그 다음에 태백,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삼척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인데, 삼척까지 공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해안도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 강릉까지 속초, 양양 속초 위에 고성까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삼척이 굉장히 동해 삼척 쪽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계, 태백에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도로가 또 이어진다. 동해안으로 가는 도로가. 동해안의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된 거죠. 다음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풀렸죠. 서울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이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 해제를 했는데 실거주 음매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에 강남 3구 이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시장이 해제를 했어요. 그래 3월달에 해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냐면 주택 거래를 할 때, 아파트 거래할 때, 상가 거래할 때 그 해당 지역에서는 구청장에 신고를 허가를 득해야 돼요. 절차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지금처럼 막 거래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이제 그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매수매도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갑자기 이런데 탄핵 정국이 되면서 이제 대선에 나가려고 꿈틀꿈틀하던 서울시장이 해제를 시켜버렸죠. 다분히 좀 정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제가 됐는데 갑자기 이게 해제된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그다음에 송파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송파 난리가 났죠. 송파 이제 뭐 헬리오시티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옛날에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 가면 또 이 아시아 선수촌 뭐 남아있긴 하지만 아시아 선수촌 또 이러면 또 잠실 1단지 2단지 재건축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잠실 5단지 쪽이 난리가 나가지고 매물이 없다 대기자만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뭐 나중에 꺾일 거냐 지금 저금리로 가고 있는데 추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소식은 우리가 무순위 청약했잖아요. 제가 이제 막 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동탄2의 롯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9월 달인가 입주했는데 그게 이제 계약 해지분이 나와갖고 3개인가가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하나는 84를 전국에서 할 수 있었는데 층수도 좋고 해서 10억 로또다 해가지고 거의 20억이니까 그게 가격이 입주 다 됐고 그런 상황에서 무순위 300만이 뭐였죠? 인천 인구가 300만 조금 안 되는데 인천 인구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했다고 봐야죠. 그걸 이제 뭐 서울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그런 무순위 청약 이제 바뀐다. 국토부가 3월 11일 날인가요? 2월 11일 날서부터 여기 있네. 무순위 청약을 못 합니다. 유주택자들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저거 한 10년 됐나요? 그때는 이제 LH가 뭐 신도시에 이렇게 LH 공공주택 사업에만 분양, 임대가 아니고 분양 아파트 하면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LH가 이제 입주하기 한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그때는 뭐 아날로그로 이제 추첨해가지고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줍줍을 했죠. 그러면 그거 계약금 1,000만 원 갖고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그때 누구나 했어요. 근데 입주 때 가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했어요. 대전도 가서 해보고 뭐 수원 뭐 이런 수도권에서 제가 그런 거 LH 것만 많이 했죠. 계약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피만 애들에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했던 것 같아, 입주 때. 좀 늦게 가져가면 그동안 그 이상도 됐었고, 입주 기간이 지나도.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분양권 시장이 좋아지니까 무주택자만 이제 가져가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뭐,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역 내 실수요자만, 무주택자만, 이제 하겠죠. 뭐, 경기도는 경기도, 무슨 수원시면 수원시 내에서만, 또 화성시면 화성시 내에서만, 이렇게 인천은 인천 내에서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제 줍줍을 그렇게 한다.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TX 소식 전해드립니다. GTX B 노선이 이제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도에서, 마석, 남양주죠, 남양주. 양주 위에, 의정부 위에가 이제 양주고, 여기는 남양주, 구리 옆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착공을 한다. 예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1호 A, GTX A가 이제 파주 운정에서 일산 신도시로 해가지고 창릉, 요번에 분양 시작한 공공아파트 분양 시작한 창릉 신도시, 또 이렇게 연신내 불광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역,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삼성역, 또 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수서에서 동탄2까지는 개통을 했고, 서울역에서 운정까지 개통을 했고, A는. 이제 삼성역 그 아파트 그쪽으로 간다, 뭐 삼성역 쪽에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거 개통되면 이제 이 A 노선이 이제 완전히 개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노선은 이제 C 노선 착공을 못 했는데,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B 노선 송도에서, 송도 인천대 입구역에서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상봉 해가지고 마석에선 이제 춘천까지 벌써 이제 이 쓰는 역들이 많이 좋죠. 벌써 다 올랐죠. 그래서 발품 발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B 노선도. 근데 C 노선을 노려야죠.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D 노선도 있고 우리 검단으로 오는 그 E 노선, F 노선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두시고 보셔라. 그 다음 소식은 창릉지구 이제 창릉 신도시가 나오네요. 창릉지구 여기 공공분양 아파트 뭐 희망타운 이런 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보니까 한 7억대 예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벌써 우리가 검단이 얼마예요? 4억대 정도 됐잖아요. 우리 저 후반 처음에 할 때. 근데 이제 7억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 오른 거죠. 민간 아파트를 봐야죠. 이제 여기서 이 창릉지구 안에 GTX역이 창릉역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일산 운정, 파주 운정, 일산 거기 대곡 또 거기가 일산 그 킨텍스, 그 다음에 대곡, 그 다음에 여기 창릉역 이렇게 갈 거예요. 연신내 서울로. 고향 창릉지구 본청약이 시작됐다. 그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전세를 들게 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죠. 허그, 도시주택보증공사하고 한주금이라고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있고 또 서울보증이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전세 대출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하고 보증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주금하고 허그, 도시주택공사 이렇게 하는데 한주금 허그 거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데 보증회사가 그렇게 했는데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이 100% 요즘 전세 사고가 많이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갔죠. 기금에서. 그 일종의 보험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90%, 100% 가액을 전세가 3억이면은 수도권이 4억까지인가요? 그렇고 이제 저 밑에 지방은 3억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증금의 100%까지 보증을 해줬는데 90%밖에 안 해준다. 이 전세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뭐 붕 떴다든지 우리 전세 그 사기처럼 그렇게 됐다든지 이러면은 보증을 해주는데 100%가 아니고 이제 90%로 바뀐다. 이제 전세 시장이 위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내 100%에서 90%가 되면 10% 이제 3억이면 3천만 원 날아가는 거고 90%까지 보증을 해주니까. 다음은 금리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좀 저기 해서 우리 금리 요번에 2월 20날인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에서 2.75로 2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미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대로고 미국은 앞으로 이제 동결을 미국은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가파르게 21년도서부터 올려가지고 21년도 9월달, 10월달서부터 부동산 개박살 났죠. 22년도서부터 계속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가 됐는데, 4.5까지 미국은 떨궜고, 이제 계속 동결하고 있고, 한국은 3.0에서 2.75로 내렸다. 지금 추세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대출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서부터 좀 대출 주담대 금리를 좀 내렸어야 되는데 은행이 안 내렸죠. 작년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은행 대출 한도를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그 매매가 안 살아나고 아파트 매매 시장이 팍 죽었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출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 때 그랬잖아요. 1월 1일서부터 풀린다. 그러니까 또 1월 1일서부터 확 풀렸잖아요. 은행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줄인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은행들이 계속 이득을 받죠. 엄청난 이득을 받죠. 땅 짓고 헤엄치는 거니까, 이거는 주담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출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은행들이 안 내리니까 또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조금 찔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또 이렇게 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니까 서울 쪽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 쪽에 그쪽에서 해제가 되니까 거기가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폭등을 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이가 되면 안 되니까 수도권으로 그거를 또 차단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또 스트레스 대출 강화하는 그거를 또 예상을 한다,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서.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대출을 확 풀어줬다. 지금 대출을 갈아타기 좋죠. 근데 이제 갈아타는 거는 좋은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 때문에 갈아타게 되면 한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받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내가 받으면 4억 5천이나 4억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알아보고 옮겨야지 그냥 막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그냥 막 옮기는 거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제 다 시스템이 완료가 돼갖고 신용대출, 뭐 주담대 이런 거, 전세대출 다 갈아타기 할 수 있어요. 검색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갈아타기 하실 때는 시중은행보다 인터넷뱅크,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이쪽의 주담대가 보면 영업비가 없잖아요. 지점이 없으니까. 거기가 싸더라.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세를 막 하려고 그러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를 가는 것보다, 전세가 유리하게 되죠. 옛날처럼. 금리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좀 지나면. 그 다음 환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좀, 어렵죠. 환율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트럼프가 1월 20날 취임을 했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 1,500원까지 가고 2,000원까지 간다 아마 공포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요. 유로화가 강해지고 있고 1,449원, 1,45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추세가 1,477원에서 조금 12월 달서부터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1,457원까지 갔다가 지금 1,450원대에서 1,430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국민연금이 개입했고 이렇게 개입했고 달러를 국민의 돈 가지고 많이 허비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고 이머징 국가들 우리나라, 일본, 엔화도 강세로 가고 있고 원화 강세, 위안화도 강세, 또 유로화도 강세로 가고 있다. 반대로 지금 작년까지는 달러가 강세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수입을 하려면은 달러가 약해지면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가격이 오른 거죠. 거기다가 관세 때리고 뭐하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소비자가 살 때는 지불 안 해도 되는 돈들을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생필품 가격이 오르겠죠. 그걸 인플레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있고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는데 달러가 강할 때는 107, 109 이렇게 가다가 지금 105 밑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 약달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약달러가 되고 있으니까 환율이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세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3월 달에 말씀드릴 거는 없고 지금 탄핵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방송에서 말이 많아요. 상속세.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얘기로는 제가 지금 촬영을 좀 늦게 하는데, 부부 상속세, 부부간의 상속세는 폐지를 하자. 이런 게 또 있고.
뭐 요율 조정 문제 또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뭐 네가 좋은 말 했느니 니네가 좋은 말은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자세히 훑어봐야 되는데 자세히 훑어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세히 보는 편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 먼저 말씀드릴까? 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 가격이 굉장히 좀 거의 3,000달러 가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조금 조정되고 있죠. 좀 들락날락. 금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우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저쪽 유럽에 있던 금들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나 그 러시아나 금을 많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고, 또 중국 국민들이나 인도 국민들이나 세계에서 뭐 한 30억 되잖아요. 80억 인구 중에 거의 그냥 한 40%가 중국하고 그 인도인데, 이분들이 금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동남아 국가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가 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금을 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비싸졌다. 돌반지 하나에 60만 원이 넘어갔다. 우리 아들 지금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아들 나갖고 돌잔치 할 때 그때 한 4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돌반지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한 25배 정도. 우리 아들이 25살이 안 된, 5살인가? 24살인가 그런데, 1년에 배로 이렇게 오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달러가 약해지고 있잖아. 기축통화의 달러가.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도 저 발광을 하는 거고, 그걸 지키려고. 중국은 만만디로 이렇게 이미 키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 AI에서도 그렇고, 국방에서도 그렇고, 중국이 뭔가를 지금 미국을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뭐 자율자동차도 그렇고,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에서 로봇, 반도체,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 반도체 인력의 절반이 중국인들이래요. 중국 국적자들이래요. 우리가 지금 삼성이 옛날에 이건희 그 회장 때 일본을 일본하고, 반도체로 일본을 싸워서 이길 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삼성에서 나왔는데 그 에너지를 지금 중국에서 그런 느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5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중국은 뭐 60시간, 주 50시간, 뭐 54시간 이런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이공계 인력들이, 천재들이 따라붙고 있다. 분발하겠죠.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중국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고, 미국은 투자란 얘기 전혀 안 했죠. 뭐 테슬라가 많이 나가고 어차피 비싼데 그거 뭐 하면 뭐 하냐고. PBR이면 PER 뭐 100이란데 100년 동안 벌어야지 그 시가총액을 가는데 이미 100년치 거를 앞당겨가지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쳐다보면 안 되죠. 작년 12월에 테슬라 막 오를 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오를 때 투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다. 가만히 기다려라. 떨어진다, 분명히. 지금 430달러까지 갔던 테슬라 주식이 지금 27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보면 모르죠. 근데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되면 패닉이 오거든.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주식 투자 가자 하고 막 몰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제 느낌이 맞았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나 또 중국에 배당하는 그런 기업, 배당 주식들 굉장히 좋죠. 지금은 또 가면 안 되죠. 많이 올랐으니까. 막 뒤만 따라다니면 안 돼. 먼저 하는 거지, 투자는. 금이 좀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가가,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그 기름 채굴하게 해주고, 가스전 채굴하고, 뭐 알래스카의 뭐 가스전 그거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막 그러고 압박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난리죠. 17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70불 이하로 166불, 두바이는 71불인가요?
171불이 160불이 아니고 71불. 두바이, 그리고 70.4까지 떨어졌다가 우리는 대부분 두바이 갖고 오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가스도 미국 거 우리 카타르나 호주에서 대부분 싼 가격에 가져오는데 LNG선 갖고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갖고 와야 되죠. 그럴 수도 있죠.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은 그거 투자해서 사주라고 그러는데 경제성도 없어가지고 80년대에서부터 투자 안 하고 있던 거를 지금 트럼프가 하라 그러면은 그냥 해는 신용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트럼프는 2년 있으면 떠나잖아요. 4년 있으면 떠나잖아. 2년 있으면 중간선거하고 여기서 트럼프 탄핵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 가족들은 다. 이 비리가 좀 많은 사람 같아. 이게 좀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열심히 막히는 것도 조금 막 휘젓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쪽 양다리 걸쳐놓고 해야 된다. 경제는 뭐 돈이 뭐 국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에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국방이라든지 어차피 우리는 미국의 그 국방으로 식민지니까 미국 한미연합사 그 미국 애들이 와갖고 우리 국방을 해주는 거니까 뭐 독립을 해야죠. 근데 독립은 뭐 못하고 있죠. 독립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이 많이 올랐는데 금보다 더 오른 게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커피 가격이 저는 이제 커피 믹스를 많이 먹다가 지금 하루에 딱 2잔만 먹기로 약속하고 2잔만 먹는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커피 원두하고 가격하고 코코아, 초콜릿 원료가 되는 코코아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2배 이상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그 살 때 커피나 이런 커피 가격이 많이 올랐죠. 존리라는 메리츠 증권에서 그 저기 뭐야 종금사가 아니지 옛날에 그 IMF 때 전에 종금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자산운용사 그 대표하셨던 유명하신 분이죠 유튜브에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커피 마시지 말라고 얻어만 마시라고 돈 있으면 옆에서 다 사준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특히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다 사치라고. 안유아 교수가 그 중국 그분이 그러는데 안유아 교수가 그러네. 커피값 하나면 담배 한 갑이면 중국 주식의 우량주 테크 기업도 3주를 살 수가 있대요. 뭐 한 달이면은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면 100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게 지금 작년서부터 중국 테크 기업들 엄청나게 그 딥시크 AI 뭐 이런 게 아주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알리바바서부터 테무 중국 기업들 그 주식이 테크 기업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징둥닷컴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다.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이 그렇게 그냥 버리잖아 마시면.